네, 두 번째 문장 속도거리와 적분 볼게요. 네, 내용은 별로 없어요. 네, 속도와 거리 우리 미분할 때도 요 비슷한 내용을 좀 했었는데 속도 거리와 미분. 여기서 중요한 건 첫 번째 용어. 용어를 용어라는 게 뭐냐면, 먼저 그 물리적 용어를 우리가 수학 용어로 바꿔야 돼. 일상 용어를 수학 용어로 바꿔야 된다. 그 다음에 단위 이런 것들 좀 챙겨줘야겠죠. 그래서 거기 속도, 거리와 적분 되어 있는데, 속도라고 하는 건 속도는 위치를 먼저 거기다가 위치 변화를 미분하면 속도고, 속도를 다시 미분하면 가속도를 미분하고 적분이 서로 역과정이니까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고, 속도를 다시 적분하면 위치의 변화다. 그래서 얘네 셋은 공통점이 뭐냐? 얘네들은 다 크기와 방향을 모두 나타내는 놈이고, 걔네들을 다 싸그리 모아서 벡터라고 부른다. 근데 저기서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닐 때나 보시면, 차를 타고 다닐 때 보면 속력, 크기만 차를 몰아가면 거기에 속도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속도만, 크기만 나타나거든요. 차에는 이게 북쪽으로 가는지 서쪽으로 가는지 남쪽으로 가는지가 안 나타나잖아요. 대부분은 크기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스칼라라고 하고, 걔네들은 속력을 미분하면 가속력이라고는 잘 안 쓰고 가속도의 크기라고 부르요. 그 다음에 뭐를? 거리. 이동 거리 또는 거리라고 하는데, 걔를 미분하면 속력, 다시 적분하면 가까이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얘네 셋은 크기만 나타낸다. 얘네들은 크기만을 나타내고 이걸 우리가 스칼라라고 부른다. 근데 우리는 이건 물리학 용어고 수학적으로 용어를 바꿔야 되니까, 수학적으로 나타내면 위치 변화를 x라고 하면 x를 미분한 게, 시간에 가서 미분한 게 속도고, 속도를 시간에서 미분한 게 가속도였다. 이걸 기본에서 얘기했으니까, 이제 적분에서는 거꾸로, 내가 가속도를 시간에 관해서 적분하면 속도가 되겠구나. 그 다음에 플러스 c가 되겠지. 이건 v는 당연히 시간에 관한 함수겠죠?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쓰면 가속도도 시간에 관한 함수니까 t에 관한 함수이고, 가속도도 속도가 될 텐데 이렇게 될 거고, 속도도 내가 시간에 적분하면 시간에 관한 어떤 위치의 함수가 나타날 것이다. 요게 요 얘기고요. 얘가 이 얘기랑 마찬가지고, 속력은 크기만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걔가 절대값을 씌울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바로 속력이고, 속력을 적분하면 이동거리다. 속력을 물으면 절대값 씌워주면 되고, 각도의 크기 물으면 각도의 절대값을 씌워주면 된다. 크기니까 크기 그러면 절대값 을 씌워주면 됩니다. 이게 이 단원에서 내용 끝이. 그리고 마지막은 단위. 정말 단위 안 써가지고 좀 그랬잖아요. 방정식은 능력 안 써가지고 그랬고,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한 것들만 좀 조심하자. 그죠? 그래서 195쪽은 지금 한 얘기고요. 196쪽을 한번 보시면, 196쪽에 빨간 박스 있죠? 196쪽은 지금 설명한 내용이고요. 196쪽에 빨간 박스를 보시면 속도와 거리,
우리 수초에서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단순 운동밖에 안 해요. 단순 운동.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운동밖에 안 해. 시각 t의 속도가 vt일 때 a부터 b까지 움직이면 위치의 변화량 a부터 b까지 그냥 속도를 적분하면 되고, 그지? 위치의 변화량이 양수면 나는 앞으로 나아간 것이고, 위치의 변화량이 음수면 나는 결국 왔다 갔다 했지만 결국 뒤로 물러나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위치의 변화량이 제로라는 건 막 중간 과정은 있겠지만 실제로는 처음 위치랑 동일한 위치에 있다라는 얘기다. 움직인 거리는 속도를 접근하는 게 아니라 속력을 접근할 거다. 속력을 접근하면 이동 거리가 된다 라는 얘기예요. 밑에 어드바이스 보면 위의 그림에서 점 P의 위치의 변화량은 정적분의 값이고, 점 P가 움직인 거리는 절대가 쉬운 거니까 각각의 넓이를 합친 것이다. 그렇죠? 한번 예시를 통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봅시다. 13-1. 네, 거기서 줄을 쳐요. 원점을 출발했다. 네. 지금은 기본 정석이니까 대부분은 원점을 출발하지만 꼭 원점을 출발해야 되는 건 아니야. 원점을 출발해야 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공을 만약에 던졌다고 해도 지상에서 공을 던질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떤 건물 위에서 공을 위로 던질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지하 내려가서 공을 던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처음 위치가 바뀌죠. 그렇지? 그러니까는 얘는 어디에서 출발하는지를 보셔야 돼. 그래서 원점을 출발한다라고 하는 그런 디테일한 것들은 잘 보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1에서 원점을 출발했다. 이게 중요하다 그랬지? 원점을 출발했다. 네. 그러면 VT가 이렇게 하니까 시각 t에서의 위치는 하기 전에 먼저 t초 후의 위치는 처음 위치에다가 처음 위치, 이건 t초 후의 위치, t초 후 위치는 처음 위치에다가 그 다음에 위치의 변화를 더하겠죠. 0부터 t까지 vt 4 빼기 t의 제곱 이 위치의 변화, 위치의 변화. 처음 위치가 뭐냐에 따라서 나중 위치가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 적분을 하면 돼요. 처음 위치가 지금은 제로라고 했으니까 제로. 이거 적분하면 4t 빼기 3분의 t의 세제곱 0t. 그러면 0인 거 필요 없고 0으로 맞춰 0이니까 4t 3분의 t의 세제곱이 t초 후에 위치니까 1에서의 위치는 1초 후의 위치는 1 넣으면 되지. 4 빼기 3분의 1. 2초 후의 위치는 여기다가 8 빼기 3분의 8. 3초 후의 위치는 여기 3 넣으면 되겠지. 3분의 27. 이렇게 대입하면 됩니다. 그치? 2번 t는 0에서부터 3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는 뭐 한다고? 이건 1번은 쉽지. 그냥 이건 그 위치의 변화야. 2번 이동거리는 어떻게 한다고? 절대값을 씌운다고. 절대값 크기. 그래서 내가 0부터 3까지 4 빼기 t의 제곱 dt.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자. 이렇게 돼 있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러면 여기가 3이지. 3. 2, 여기가 3이라고 치면 꺾어야지. 3까지니까 이렇게 가겠지. 내가 원하는 건 여기에요. 여기는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난 이동 거리는 0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는 절대값 씌웠으니까 4 빼기 t제곱이고 2부터 3까지는 꺾었으니까 t제곱 빼기 4다. 이렇게 따로따로 적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냥 계산 문제죠. 4t 3분의 t의 세제곱 0이 그 다음에 3분의 t의 세제곱 빼기 4t 2, 3. 숫자 생각보다 안 이뻐요. 왜냐면 3분의 뭐가 안 없어져서 8 빼기 3분의 8. 3을 넣으면 여기 9 빼기 12 빼기 3분의 8 빼기 8
음수 안 없어져요. 생각보다 숫자 안 이뻐. 요거 마이너스 3이어서 요거 하면 요거 2배랑 똑같아. 요거 똑같아.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얘는 똑같거든. 3분의 24에서 3분의 8에서 3분의 16이 2개 있어. 3분의 16이 2개 있고 그다음에 빼기 3. 3분의 뭐야? 32에서 빼면 3분의 23. 숫자가 깔끔하게 이쁘게 나오지는 않는다. 그렇죠? 용어들만 좀 조심해서 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렇죠? 여기 봅시다. 13-2. 원점을 이것도 역시 원점을 출발한다고 그랬어. 원점을 출발한다고 그랬어. 근데 그 밑에 유제를 봐요. 원점을 출발한다고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제 2번 풀 때는 시작점이 원점이 아닐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푸세요. 13-2는 원점을 출발하여 수익선 위를 7초 동안 움직이는 전피의 t초 후 속도의 그래프야. 그러니까 y축에 뭐가 오는지를 잘 봐야 돼. y의 v가 온다는 거에 동그라미 쳐. 아 v구나. 속도구나. 얘는 속도다. 이런 거 생각하면서 보세요. t 1, 2, 3, 4, 5, 6, 7 1 여기가 2제 2 여기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 올라간 만큼 다시 내려오네. 2, 1, 0,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여기가 v 중요하다 그랬지? 여기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올라갔는데 한 칸 갔다가 여기는 다 똑같이 여기는 마이너스 4, 5, 6, 7, 3, 2, 1 이렇게 돼요. 속도 오른쪽과 같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이게 수능인가 평가 기출문제예요. 1번 전피는 출발하고 나서 1초 동안 멈춘 적이 있느냐 1초 동안 멈춘 적이 있느냐 그러면 멈췄다 1번에서 멈췄다 해서 그지? 아까 말했지만 수학적인 용어, 물리학적인 용어를 서로 교환할 수 있어야 된다 했어요. 멈췄다 이게 일상적인 용어잖아. 멈춘다랑 수학적인 용어는 뭐야? 멈춘다라는 말은 수학적인 용어로는 V가 0이다. 교환할 수 있어야 돼. 서로 교환이 돼야 돼. 멈춘다라는 말은 V가 0이야. V가 0인 곳이 1초 이상 있느냐 이거야. 1초 동안 V가 0인 곳이 있어? 없잖아. V가 1초 동안 2인 건 있지. 틀렸지. 일상 용어를 수학적인 용어로 바꿔야 돼. 2번. 움직이는 동안 방향을 4번 바꾼다. 방향을 바꾼다 라는 말은 우리 수학적인 용어로 어떻게? 방향을 바꾼다. 움직이는 동안 움직이는 방향 운동 방향을 바꾼다 해봐. 운동 방향을 바꾼다.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말은 뭘로? V의 부호가 바뀐다. 뭐지? 이렇게 일상 용어가 나왔을 때 아니면 물리 용어가 나왔을 때 수학적인 용어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운동이 바뀐다는 건 V의 부호. 속도가 플러스인 건 앞으로 간다. 속도가 0인 건 멈췄다. 속도가 음수라는 건 뒤로 물러난다. 부호가 바뀐다. 부호 바뀌는 거 몇 번? 여기 한 번, 여기 2번, 2번 바뀌지? 근데 무슨 4번 바뀌냐 했으니까 틀렸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몰라. 이건 더 이상 안 나왔으니까 여기서 바뀌는 거 아니에요? 모른다. 이것도 이전에는 알 수가 없으니까 모른다. 바뀌는 건 3번 출발하고 나서 4초 후 원점이 있었냐? 원점을 출발했다 했잖아. 원점을 출발했지? 원점을 출발했다 했으니까 4초 후에는 내가 얼마만큼 갔어? 1, 2, 2분의 1에 2 곱하기 2니까 2만큼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다시 4초에 2만큼 뺐겠잖아. 4초에는 원점 맞죠? 원점 출발해서 2만큼 앞으로 갔다가 2만큼 다시 뺐겠으니까 4초 후에 원점. 얘가 답이 되겠네요. 그치? 4번 출발하고 나서 6초 후 앞으로 2칸 갔다가 뒤로 뺏겼으니까 이게 원점이지? 여기가 원점이야. 근데
여기 7초까지는 계속 앞으로 가고 있잖아. 계속 앞으로 가고 있으니까 7초까지가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지. 제일 많이 앞으로 많이 하는 거지. 그럼 이 넓이 계산해보면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어서 7초일 때 4번은 t가 7일 때가 가장 멀다. 더 틀렸다. 그지? 네. 5번 7초 동안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7초 동안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내가 여기 2 여기 2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다 절대값으로 위로 꺾어 올려서 다 더하라 그랬지. 2 더하기 2 더하기 1 2 1 8이 되겠네요. 틀렸네. 이해돼요? 이렇게 물리 용어 아니면 일상 용어를 수학적인 용어로 바꿔서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해돼요? 네. 그건 뭐 비슷하죠. 13-3 볼게요. 13-3. 네. 이것도 평가원인가 수능 기출문제인데 처음에 많이 틀렸어요. 많이 틀렸어요. 문제 좀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은 P 지점에서 Q 지점까지 직선 경로를 따라 이동한 새 자동차 ABC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네. 그래프는 중간중간 디테일하고 움직이는 건 다른데 결국은 얘나 나나 다 똑같이 P라는 지점에서 Q라는 지점까지 다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셋이 다 중간중간 뭐 중간에 쉬는 어떤 타이밍은 다를지 몰라도 각자 순간적인 속도 다를지 몰라도 얘나 원영이나 나나 다 P에서 Q까지 갔어요. 그치? 그러니까 뭐야? 이동 거리는 같죠. 이동 거리는 같고 그 다음에 움직인 시간을 봐봐. A는 몇 초 걸렸어? 40초가 걸렸어. Q까지 가는데 B는 30초가 걸렸어. C는 40초가 걸렸어. 중간중간 디테일한 건 다르지만 누가 가장 빨라? B가 가장 빠르지. 왜? A랑 C는 40초 걸렸는데 B는 30초 걸렸거든. 이해되니? 그러니까 B가 가장 빠르게 움직였죠. 일단 그지? 그 다음에 A도 40초 걸렸잖아. 그지? A 40초 걸렸대. 이렇게 40 T V A고 그 다음에 얘는 T 30초 E 그 다음에 얘는 몰라. 이거는 곡선이 뭐라고 안 주었으니까 알 수가 없어.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요게 중요한 포인트겠지? 왜? 셋 다 모두 P에서 Q로 갔으니까 이동 거리는 모두 같아. 이동한 거리는 모두 같아. 그지? 그럼 1번 참이야? A와 C의 평균 속도는 같다. 평균 속도는 뭐라 그랬어? VA의 평균 속도는 이동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한 거리잖아. 그지? VC도 40분의 PQ만큼 이동을 했으니까 같죠. 이게 돼요? 2번 BC의 가속도가 0인 순간 가속도를 뭐라 했어 아까? 속도를 미분한 놈이라 했으니까 속도를 미분한 놈. 가속도가 0인 건 접선의 길이가 0인 놈이 적어도 한 번씩은 존재한다. 맞지? 2번도 그래서 참이다. 네. 3번 각각의 그래프와 T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아까 뭐라고? 3번은 속도를 적분한 거. 그게 위치 변화지? 근데 다 P에서 출발해서 Q까지 도착했으니까 얘가 다 PQ로 갔잖아. 다 P에서 Q로 갔고 P에서 Q로 갔고 P에서 Q로 갔으니까 이 적분한 넓이의 값이 다 뭐야? 다 PQ지. PQ. 그래서 모두 같죠.
이해돼요? 다 문제에서 P에서 Q로 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1, 2, 3 모두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이해돼요? 13-3 해보세요. 밑에 유지에 13-3 한번 해보세요. 쟤를 어떻게 해야 좀 깔끔하게 풀 거냐. 그 느낌적으로 푸는 거 말고 깔끔하게 풀려면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각 영역에 이름을 붙여요. 땅에 이름을 붙여주라. 그게 깔끔하게 계산이 돼. 무슨 말이냐? 나는 0부터 A까지를 A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각 땅에 이름을 붙여줘. 그래야 나중에 내가 걔 뭐지? 이렇게 대명사로 얘기하라고 딱 뭡니다. 명사로 얘기할 수 있다. 그냥 거기서부터 거기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여기 B라고 이름 붙일게요. 여기 C, 여기 B. 각각의 땅의 넓이, 각각의 넓이야. 각각의 넓이. 그러면 0부터 A까지 절대값이니까 그냥 얘는 A죠. 0부터 A까지니까. 이해돼? 그 다음에 A부터 D까지래. A부터 D까지의 넓이래. 그럼 얘는 B, C, D야. A가 B, C, D야. 이해돼? A는 B 더하기 C 더하기 D야. 네. 그러면 1. 출발 후 원점을 지나느냐? 그러면 내가 플러스는 계속 앞으로 간다 그랬지. 그럼 백해야 돼. 백해서 요 부분의 넓이가 요거랑 똑같아야지. 아까 그 위에 문제 보면 앞으로 갔다가 백한 게 똑같아야 원점을 다시 오는데 A가 B 더하기 C 더하기 D라니까? 그 여기에서 요거를 빼봤자 A에서 B랑 C를 빼봤자 D만큼이니까 양수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앞으로 갔다가 조금 뒤로 왔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 거지. 얘는 그러니까 앞으로 갔다가 조금 뒤로 왔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 거잖아. 원점을 지나지 않죠. 이해돼?
두 번째, 0부터 C까지 그냥 적분이지. 그냥 적분이니까 얘는 0에서 C까지 그냥 적분이니까 적분은 그냥 여기 밑에 있는 건 뺀다 그랬잖아. 그치? C부터 D까지는 D잖아. 맞아? A는 B 더하기 C 더하기 D니까 넘기면 맞네요. 이해돼요? 네. 3번은 0부터 B까지 그냥 적분한 거니까 A 빼기 B죠? 그치? B부터 D까지의 이건 양수니까 C 플러스 D죠? 넘기면 또 성립하죠? 여기 어떻게 한다고? 이름을 붙여줘요. 이름을 붙여주자. 그치? 이름을 붙여주라고. 그러면 좀 깔끔하게 할 수 있어요. 그냥 거기부터 거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름 붙여주면 생각보다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렇죠? 더 복잡해도, 그러니까 더 복잡하면 할수록 이렇게 이름 붙여주는 게 더 쉬워요. 뭐 숫자로 됐으면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숫자로 안 줬으니까 계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지? 네. 기본 문제 13-4. 지상 10m의 높이에서 봐, 이제 처음으로 원점을 출발하는 게 아니게 나왔네. 그죠? 지상 10m라는 말에 동그라미 쳐봐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원점에서 출발하는 건 아니야. 그치? 무조건 원점 출발하는 거 아니야. 지금처럼 지상 10m일 수도 있고 지하 10m일 수도 있고 모르는 거야. 문제 주어진 대로 해야 돼. 지상 10m, 그러니까 10m의 높이에서 위로 똑바로 공을 던졌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딱 찍고 내려오겠죠. 얘의 속도가 20 빼기 17에 그러면 t초 후 높이는 방향성이 있지. 높이는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걸 높이라고 하잖아. 높이가 음수라는 건 밑으로 내려갔잖아. 이걸 양수를 쓰면 음수겠지. 높이는 벡터지. 아까 얘기했던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럼 그때 x는 처음 위치가 여기 얼마라고? 20m예요. 20에다가 그 다음에 0부터 t까지 요 놈을 접근한 거겠다. 이해돼요? 그러면 20에다가 요 접근할게. 20t 5t의 제곱. 여기까지 돼요? 20t 5t 제곱. 이게 t초고 높이. 3초가 지났을 때 진원을 높이는 1번. 그래서 x 3초니까 3 넣으면 20 플러스 60 45. 60에서 45. 15에다가 35 미터 써줘. 단위가 처음으로 등장했지. 단위가 있으면 단위 써줘야 돼. 단위 와서 다 까요. 단위 꼭 써줘. 단위. 2번은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어때? 이걸 수학적인 용어로 바꿔야 된다고. 최고점에 도달했다. 슉 가서 최고점 딱 내려오니까 최고점이 있다는 말은 뭐야? V가 0이 되는 거야. 후 부호가 바뀌지. 정확하게 어디가 어디로 바뀌어? 속도가 올라가다가 갔다가 멈췄다가 내려오니까 플러스에서 0을 거쳤다가 마이너스로 오는 이 상황이겠죠. 그냥 0이 되는 건 아니야. 왜냐면 내가 띡 던졌는데 멈췄다가 또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부호가 바뀌어야 돼. 그러면 이게 속도잖아.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t가 2겠죠. 이 t 전후에서 바뀌잖아. 이렇게 2초 전후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잖아. 속도는. 그래서 2초일 때다. 그때의 높이. t는 2일 때 높이니까 x2는 2 대입하면 20. 여기다 2, 40, 20 해서 40이 된다. 단위 꼭 써주고. 세 번째, 발사 후 3초 동안 움직인 거리. 3초일 때의 위치가 얼마래? 35m래.
그럼 여기 보자. 35m니까 위치 35m는 지상에서 이거 높이니까 여기가 35m인 거지. 35면 내가 여기부터 뿅 해서 여기까지 나온 거 아니야? 이해돼요? 최고점일 때는 얼마래? 40m래. 여기가 40m래. 그럼 얘를 어떻게 계산해야 빠를까?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방법은 여러 가지야. 근데 내가 움직인 거리니까 나는 요거 빼고 이거 뺄라. 전체 3번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야. 전체 80에서 올라갈 때 40, 밑에 40에서 여기 처음 위치 20m, 그 다음에 3초 요거 35m 빼려고. 이해돼요? 이해돼? 요건 40이니까 80에서 55 빼면 25 이렇게 구하는 거야. 총 거리. 그래서 처음 위치가 20이고 나중에 35니까 두 개 뺄 거야. 그렇죠? 해설하고 약간 다르게 풀었어요? 그렇죠? 해설은 그냥 무식하게 계산했어요. 절대값 씌워서 그냥 무식하게 계산했다고. 0부터 2까지 그냥 이거 계산하고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 따로따로 그냥 계산했는데 저는 이렇게 계산했다. 그렇죠? 다른 방법 그냥 소개한 거예요. 뭐가 더 옳고 그러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방법도 있다. 라는 거죠. 네, 마지막 13-5. 예, 13-5는 점 P는 처음 속도 6m로 점 A를 출발하여 가속도 2m/s로 동쪽으로 달리고 있다. 예, 그지? P가 출발한 지 2초 후의 Q가 어떻게 출발한 A를 출발해 동쪽으로 일정한 K로 P를 쫓아간다. Q가 P를 따라잡는다. 그럼 먼저 P의 속도부터 볼게. P는 처음 속도가 6이래. 처음 속도 6이고 그 다음에 가속도가 2m/s니까 t초고의 속도 이해돼? 요거? 그지? t의 범위는 q부터 쓸까? 이 q는 그냥 2초 후에 k로 따라간대. 얘랑 조심해야 돼. 2초 후라는 말이 여기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이렇게 뭔가 써줘야죠. 뭔가를 시점을 맞춰줘야지. 맞춰주자. 시점을 일치시켜줘야지. 무슨 말이 이해가 되니? 동시에 출발하는 게 아니잖아. 얘가 0일 때가 0인 게 아니잖아. 시작하고 얘가 2초 후에 얘가 출발했으니까 2초를 더 갔지 얘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2초 후에 2초에 따랐으니까 얘가 2초 동안 더 갔잖아. 이해됩니까? 2초 동안 더 갔잖아. 그지? 네. 근데 따라잡으려면 따라잡는다는 뭐야? Q가 한참 가고 있는데 Q가 따라잡아야 돼.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속도가 같은 게 아니라 뭐야? 따라잡는다는 건 뭐야? P의 위치가 Q의 위치랑 같은 거야. 따라잡는다는 말은 그걸 수학적 용어로 바꿔야 돼. 위치랑 같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적분을 해줘야 돼요. 이해됩니까? 자, 시작 6 플러스 2t 시작해서
갔어. 그지? 2초 후에 시작해서 얘가 있다. 2초만큼 더 갔잖아요. 2초만큼 더 갔어. 그지? 2초만큼 더 갔고 2초만큼 덜 갔어. 그지? 그러니까 얘가 0일 때 얘는 2초만큼 간 상태야. 이해돼? 그지? 그랬을 때 뭔가 같아야 돼. 그럼 P 위치는 내가 T초 후에 만약에 T초 후에 만난다고 합시다. 그냥 가정을 해보자. T초 후 T초 후 따라잡는다 라고 해봐요. T초 후 따라잡는 거야. T초 후 따라잡는 거니까 이걸 적분해야겠지. 0부터 T초 6 플러스 2T. 얘는 이걸 적분할 거야. 근데 잘 봐. 얘는 2초 후 출발했대잖아. 이게 2야. 그냥 조심해. 왜 2초 후에 출발했어? 그래서 2초 후 KDT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2초 후에 2초 후니까 따라가는 거야. 이만큼 페널티를 얻었지. 그러면 6T 플러스 T의 제곱이 그 다음에 요거 적분하면 KT니까 T 빼기 2 K T 빼기 2겠죠. 여기까지 이해돼? 그림을 그려볼게. T 그러면 내가 그림은 이렇게 돼. 마이너스 6 이거. 근데 얘는 2. 근데 우리는 필요한 부분만 그랬지. T는 무조건 양수잖아. T는 양수니까 여기는 필요가 없어. 여기는 필요가 없지. 필요가 없고 출발 2초 후에 얘가 따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접할 때가 있겠네. 그래서 또 올라가고 접할 때, 접할 때가 바로 답이겠죠. K의 최소니까 따라가니까 추월해도 되잖아. 더 갚아는 건 상관없어. 딱 만나고 다시 뒤쳐질 수도 있지만 따라잡는 걸 한번 따라잡기만 하면 되니까. 추월하라고는 안 했으니까. 그지? 그러면 얘랑 판별식을 쓰면 되겠다. 그지? T제곱 플러스 6 빼기 K T 플러스 2K는 0의 판별식 6 빼기 K의 제곱 4A니까 8K가 0이다. 이해돼요? 그러면 K제곱 빼기 12K 플러스 36 빼기 8K는 제로. K제곱 빼기 20K 플러스 36은 제로. 얘는 인수분해가 되냐? 인수분해 혹시 바로 되면 좋은데 바로 안 되면 당황하지 말고 그냥 근형식 쓰세요. 그렇죠? 1, 36, 2, 18. 28 되네. 근데 만약 처음 시도 때 몇 개 쓸 때 안 나온다고 당황하지 말고 그럼 바로 근형식 써. 그렇지? 지금 이쁘게 됐지만 그렇지? K는 2 또는 18이야. 둘 중에 뭐야? 2야 18이야? 답은 18이래. 왜 18이야? 왜 18일까? 거기서 뭐 축 얘기를 하고 있는데 봐봐. 이래서 그래. 원래 그래프 아까 그랬잖아.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K가 2일 때는 여기 접하는 거야. K가 18일 때는 여기 접하는 거야. 그림을 그래서 그려야 좀 내가 좀 깔끔하게 찾아낼 수 있어. 얘가 왜 안 되는구나. 이 부분을 그림을 그리면 조금 더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아무런 그림이 없이 그냥 해석만 있으니까 잘 모르겠잖아. 그림을 그래서 자꾸 그림을 그려라. 자꾸 그림 다 그리잖아 내가. 알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원은 끝났고요. 수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수출 이제 했는데 또 안 보면 잊어버리겠죠? 방학 때 한번 다시 또 언급하거나 하겠지만 뭘 좀 알았으면 좋겠냐? 뭘 좀 알았으면 좋겠냐면 미분법 있지. 기본적인 미분법. 그지? x에 아무 함수를 하나 던져줬을 때 던져줬을 때 미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적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일단 그게 가장 기본.
미분 적분법에 대한 공식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물론 그것보다 더 디테일한 것들을 다 알면 물론 좋은데 한동안 안 하니까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보다 더 디테일한 걸 잊어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나중에 여름방학이라고 할 때 이거 미분할 뭐였지? 이 정도만 기억해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런 거 함수 딱 한번 터졌을 때 미분하면 이거 차수 내려왔어요. 적분은 거꾸로 올렸어요. 미분은 기울기였어요. 의미도 알았습니다. 얘는 기울기였어요. 얘는 넓이랑 비슷한데 위에 있으면 플러스였고요. 밑에 있으면 음수였어요. 뭔가 넓이랑 비슷한데 똑같지는 않고 넓이는 절대값이었어요. 요 정도는 알아도 많이 아는 거예요. 물론 그 디테일한 거 2대1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알면 물론 더 좋아요. 그 다음에 수학 상호 배워.